7월 14일 미국장 공개된 스폿게마 1D 5222 종목 가운데 실제 일본 가격으로 검증할 수 있는 116종목을 전부 다시 돌렸습니다. 원시 신호는 60건. 그런데 신호봉과 진입봉이 똑같이 저장된 데이터 19건을 먼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마식 1건, 24종목입니다. 이 가운데 프리마켓에서 165가 무너지자 1시간 최대 3.27%가 열린 CRM, 120에서 거의 역행 없이 밀린 룰루, 80에서 콜바이가 몰린 RKLB, 그리고 조건은 좋아 보였지만 실패한 힘스까지. 성공만 골라 자랑하지 않고 실제로 어느 순간 신호가 작동했고 어느 순간 틀렸는지 같은 규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입니다. 컬 월과 풋 월은 각각 컬과 풋의 중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위치가 옮겨졌다고 그 방향의 신규 매수가 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볼 스트라이크는 옵션 거래가 집중된 가격, 감마와 델타는 딜러 해지 민감도가 큰 가격으로 봅니다. 이번 재생은 이 중 두 종류 이상이 같은 가격에 겹치고 가격이 그 선을 돌파하거나 거부하며 거래량이 직전 20개 봉 평균의 1.5배를 넘을 때만 신호로 잡았습니다. 진입은 결과를 보고 좋은 가격을 고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음 1분봉 시가입니다. 1D 값은 오전 4시 6분 21초, 이티에 실제 게시된 뒤부터만 사용했습니다. 라이브는 저장된 체결 시각을 직전 30분 순서대로 재구성했고 컴플렉스와 스프레드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날 그릿과 IV는 대부분 오후 4시 이후 보강됐습니다. OI 체인지도 장마감 뒤 정보입니다. 둘 다 장중 진입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CRM입니다. 7월 10일, 13일, 14일 모두 풋월과 볼 스트라이크가 165에 고정됐습니다. 반면 가마 스트라이크는 150에서 160, 그리고 175로 이동했습니다. 7월 14일 프리마켓 7시 6분 165 아래로 브레이크다운이 나오며 거래량이 직전 20개 봉 평균의 2.03배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봉 시가 164달러 65센트에서 쇼트로 계산하면 불리한 움직임은 마이너스 0.33%, 1시간 최대 유리 움직임은 3.27%, 60분 종가 기준은 플러스 2.61%였습니다. 두 번째 룰루는 더 선명합니다. 가마는 115에서 120으로, 델타는 110, 115, 120으로 올라와 당일 120에서 정확히 겹쳤습니다. 9시 30분 첫 정규장봉이 120을 거부했고 거래량은 14.36배, 다음 봉 118달러 58센트 쇼트 기준, 최대 역행은 고작 0.03%, 최대 유리 움직임은 2.15%, 60분 종가 수익률은 1.87%였습니다. 핵심은 선 하나가 아니라 역할이 이동해 같은 스트라이크에 겹친 뒤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B2의 250은 점직한 경계 사례입니다. 풋월은 사흘 내내 250에 고정됐고 가마 스트라이크는 270에서 250으로 내려온 뒤 이틀 연속 유지됐습니다. 9시 44분 250 아래 브레이크다운, 거래량은 1.99배, 다음 봉 247달러 65센트 쇼트, 1시간 최대 2.89%, 60분 종가 기준 2.36% 하락 방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브가 미리 하락을 확인했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직전 30분 전체 옵션 프리미엄은 상승 겨냥 플러스 5.7%였고 정확히 250 스트라이크도 플러스 20.2%로 오히려 상승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등급은 1D 가격 반응 일치, 라이브 확인 실패입니다. 옵션 라인과 가격이 맞았다는 사실과 라이브 흐름이 방향을 예고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장이어야 합니다. 이제 라이브까지 같은 방향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구글은 볼 스트라이크가 350에서 345로 내려갔다가 다시 350으로 올라왔고 가마는 360에서 350으로 내려와 이틀 연속 머물렀습니다. 9시 31분 350 돌파봉의 거래량은 29.48배, 직전 30분 콜바이는 12만 376달러, 콜셀은 4만 8,961달러로 전체 상승 편향은 41.2%였습니다. 다음 봉 351달러 19센트 진입 뒤 최대 역행 마이너스 0.29%,
1시간 최대 0.82%, 60분 종가는 0.77% 상승했습니다. RKLP는 더 극적입니다. 부올은 85에서 80으로, 가마도 85에서 80으로 이동해 당일 같은 가격에 겹쳤습니다. 9시 34분 80 돌파, 거래량 6.76배. 전체 콜 바이는 33만 4,064달러였고 정확히 80 스트라이크에서만 15만 3,041달러가 거래되며 상승 편향은 42.1%였습니다. 80달러 10센트 진입 뒤 15분 종가는 플러스 1.71%, 최대 유리 움직임은 2.75%였습니다. 다만 60분 종가는 플러스 0.47%로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장마감 뒤 확인한 2026년 7월 17일 위클리 EXP의 OI 체인지는 80콜 플러스 571, 풋 마이너스 178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후 복귀이지 장중 신호는 아닙니다. ISRG는 한 단계 더 어렵습니다. 풋워 390은 사흘 내내 고정됐고 게마는 440에서 390으로 내려와 이틀 연속 풋과 겹쳤습니다. 10시 45분 가격이 390을 거부하며 거래량은 2.31배. 그런데 직전 30분 전체 라이브는 삼승 편향 플러스 55.6%였습니다. 전체만 보면 쇼트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390 스트라이크만 떼어보면 프리미엄은 67,330달러, 반향은 마이너스 48.7%로 강한 하락 판향이었습니다. 다음 봉 389달러 69센트 쇼트 기준 최대 역행은 0.21%, 1시간 최대 2.66%, 60분 종가는 2.40% 하락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마감 뒤 2026년 7월 17일 위클리 EXP의 390 풋 OI 체인지는 플러스 231, 콜은 0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전체 프리미엄과 해당 스트라이크의 프리미엄이 충돌할 때는 가격이 실제로 반응하는 선 가까이의 흐름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제 실패 사례입니다. 힘스의 컬월은 40, 40, 35로 내려왔고 게마 35는 사흘 연속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35에서 컬과 게마가 겹쳤습니다. 공개 1기 컬 볼륨은 전날보다 25.2% 늘었고 풋 볼륨은 41.1%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컬월이 40에서 35로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컬 머수 증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11시 1분 35 리클레임, 거래량은 5.45배, 전체 라이브 상승 편향은 5.2%, 정확한 35 스트라이크도 컬 바이 3,911달러가 컬셀 3,188달러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35달러 1센트 진입 뒤 15분은 마이너스 0.74%, 30분은 플러스 0.32%, 60분은 다시 마이너스 0.34%였습니다. 최대 유리 움직임 0.51%, 최대 분리 움직임은 1.03%, 35는 사라진 레벨이 아니라 계속 왕복한 피벗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레벨이 아니라 35를 넘으면 곧바로 추세 상승한다는 해석입니다. 종가가 레벨 위에 연속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라이브 우위도 작다면 방향 신호가 아니라 자석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컬 월 하나만 보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레벨이 겹치고 가격이 그 선을 돌파하거나 거부하는지 봅니다. 둘째, 거래량이 평소보다 실제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라이브가 있다면 전체 컬과 풋만 합치지 말고 바로 그 스트라이크의 바이와 셀을 분리합니다. 넷째, 다음 1분봉 시가처럼 진입 규칙을 미리 고정하고 레벨 데이터를 무효화 조건으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OI 체인지와 장마감 그릭은 다음날 복귀용이지 이미 지난 장준 진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결과는 한 거래일에 검증된 사례 연구입니다. 앞으로 일반화하려면 날짜 순서를 유지한 워크포워드, 학습과 평가 사이의 PUC와 엠바고, 그리고 고정된 조합수가 필요합니다. 무작위로 잘 나온 종목만 고르면 백테스트가 아니라 편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같은 규칙을 먼저 고정한 뒤 사전 신호와 사후 결과를 분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숫자 검증이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을 켜두세요. 화려한 예측보다
틀린 신호까지 공개하는 재센이 계좌를 오래 지킵니다.